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입니다.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단계는 따라오는 직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따라와주고 동참해주고, 제가 유비라면 관우와 장비 같은 직원들이겠죠.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따라온 직원이 15%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서비스력 이런 것들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번이에요. 4단계 미꾸라지 직원이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얘를 1년 동안 내가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또 저렇게 1년 동안 알려줘야 되고, A부터 Z까지 상상들이 막 가면서 뇌에서 저항이 올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꾸라지가 3단계까지 갑니다. 전염병은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터집니다. 미꾸라지가 나간 순간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50%에서 75%의 직원과 알바생들이 먼저 매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매뉴얼도 잘 이해하고 잘 하고 있으면 새로운 직원은 원래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잘 따라오거든요. 고통을 견뎌내셔야 되는 단계가 있다. 이 고통을 내가 겪고 싶지 않아서 누구를 못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통을 겪으면서 대표님 스스로에 대한 고통의 그릇을 더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이 단계를 겪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키신 분은 없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장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직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마치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으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은 이미 창업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마 대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랬으니까 사업을 했겠죠. 제 인사이트를 보자면 전 채용과 퇴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입퇴사 과정에서 150명 정도 직원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유능하다라고 봤던 친구들은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예요. 그 친구들은 창업합니다. 그런 친구 3명에서 한 5명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잠깐 돈 벌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뭐 다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따라 하거든요.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괜찮은 인성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잘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관계없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관점은 채용은 꽝이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식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도 인재를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외식업은 더 훨씬 어렵잖아요. 전공을 뭐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치열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식당에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잠깐 거쳐가는 느낌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괜찮으면 장기 근무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채용은 꽝만 아니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퇴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게 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욕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되게 많은 일들을 시키고 싶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내가 전달한 것을 적당히 이행하고 제가 주는 월급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나 중요도가 그걸로 그냥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아닌 이상은 다 본인이 창업하려고 나가거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월급, 제가 줄 수 있는 성장 포인트, 비전 정도를 따라와주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욕심을 너무 많이 갖는 친구들은 어차피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 욕심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돌아오면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건 좀 이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요, 유비는 관우 장비 2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똑같이 생각하나 봐요. 이게 저도 유비의 오른팔 왼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도 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 정도 충성심 강한 최측근 직원을 면접이나 공고를 낸다고 쉽게 찾아낼 리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우나 장비 같은 직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직원들이 알바몬에 잡코리아에 공고 낸다고 막 쉽게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인재가 찾아낼 리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을 만한 전투를 계속 해나갔을 수 있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요,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은 적당한 사람의 기준을 둔다라고 해요. 적당한 능력, 일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신의를 지켜서 사장 자신의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장의 마음그릇 크기가 있는데 이 사장의 마음그릇 크기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일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은 첫 번째는 품성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장보다 능력이 나은 직원은 사장이 그런 직원을 품을 수 있겠지만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에 사장의 마음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있는 음식, 남들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재료를 더 활용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지 남들보다 더 괜찮은 훌륭한 음식과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직원 관리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음식을 만들듯이 직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보상 정책이나 어떤 성장을 줘야 되는지 그런 재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릇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릇이 커야지 나와 같은 점장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사장인 내가 그런 재료가 많이 없고 공부하는 걸 좀 게을리하고 유능한 직원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고 탓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직원이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결국 직원도 사장을 닮아가고 사장의 그릇 범위만큼만 크지 사장보다 더 그릇이 커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인재들을 모으는 두 가지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걸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 노력해야 되고,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지 진짜 계속 봐야 돼요. 기준은 필요하겠죠? 책에서는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무례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편견, 사실은 이건 그냥 매사에 좀 부정적인 생각들, 뭘 할 때마다 저항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래요. 다른 사장 밑에서는 좀 안 좋았고 나빴던 직원일지라도 나한테 와서는 또 그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나한테는 좋은 직원, 또 나한테는 적합한 직원일 수 있다. 물론 나한테 나빴던 직원이 또 어느 사장 밑에 가서는 되게 인정받고 잘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장이 품위가 있으면 직원들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고객들을 욕하거나 회사를 폄하합니다.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굉장히 악성 클레임 있잖아요. 정말 막 욕설하시는 분이거나 개진상 피우는 그런 분들 오셔도 저는 절대 그 손님을 욕하지 않고 저런 분들까지 만족시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서비스 잘하는 매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오히려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식당과 나의 경쟁력의 차이는 첫 번째는 가장 피크 타임에 누가 더 손님한테 친절할 것인가에 있고 두 번째는 클레임을 더 잘 응대를 하고 있는가가 저는 그 식당의 서비스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직원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을 욕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욕하고 나가도 저 손님 진짜 별론데 진짜 우리가 참자 저 이런 일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없을 때는 더 심각하게 직원들끼리 손님 욕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환경 세팅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한 번 그 관성이 생기면 다음에도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직원들이 더 많은 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직장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당신을 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직원들을 품을 만큼의 그릇인가라고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릇을 좀 더 넓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저는 항상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따라오는 직원입니다. 혁신 소비자, 조기 수용자의 범위를 합쳐서 16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15%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따라와주고 동참해주고 함께해줄 그런 직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유비라면 관우와 장비 같은 직원들이겠죠.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따라온 직원이 15%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모든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나 클레임 대행력이나 서비스력 이런 것들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가 이게 돼줘야 되고요. 그러면 2단계 관망하는 직원이 35%가 있습니다. 관망하는 직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호 세력이 2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관우장비를 따라와줄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이 35%가 2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확보가 되면 50% 확보가 돼 있겠죠. 나머지 3단계는 저항도 하기도 하고 지금 그게 되겠어 하면서 좀 천천히 따라와요. 하지만 이 50%가 먼저 잘하고 있으면 이런 분들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한 2, 3개월 뒤에. 문제는 4번이에요. 4단계. 미꾸라지 직원이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를 계속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미꾸라지 직원을 못 내보는 이유는 어차피 극명해요. 얘를 1년 동안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얘가 나가면 또 저렇게 1년 동안 알려줘야 되고 막 A부터 Z까지 상상들이 막 가면서 뇌에서 저항이 올 거예요. 사실은 사장님의 뇌에서 저항이 와서 못 내보내고 그 문제가 되풀이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꾸라지가 3단계까지 갑니다. 전염병 같은 거는 퍼져요. 전염병은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퍼집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직원을 저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직원을 제거하면 평균적으로 2달 정도는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의 이 50%에서 75%의 직원과 알바생들이 먼저 매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매뉴얼도 잘 하고 있으면 새로운 직원은 원래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잘 따라오거든요. 이 고통을 내가 겪고 싶지 않아서 못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맛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대표님 스스로에 대한 고통의 그릇을 더 키우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을 겪기 싫어하세요. 싫어하면 솔직히 그냥 인원 줄이시고 사업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단계를 겪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키신 분은 없어요. 이 책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 이분이라고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분은 어느 순간 그 정도의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 키워왔겠죠. 네.